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나라마다 이해할 수 없는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웃어 넘길 수 있는 법률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험한 법률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률이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과연 중국과 일본, 어느 나라가 더 막장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황당한 법에 대해서는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황당한 법은 대체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015년 이 법이 제정된 표면상의 이유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 취급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인터넷상의 대규모 정보 유출 등의 사건이나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발의된 것인데, 문제는 정치인의 프라이버시를 일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동일선상에 놓고 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거대 매스컴 이하의 출판사, 개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가 정치인의 스캔들을 폭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규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테러 등 준비죄, 이른바 공모죄. 2017년 테러 등 준비죄, 이른바 공모죄 법안이 일본 국회 중의원 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공권력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온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로 다가가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행동이라는 것이 공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이로 인해 인권 탄압, 비판 여론 봉쇄 등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 법안대로라면 일본 국민은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안법, 특정비밀보호법 2012년 공공보안법이 제정됐습니다. 사회의 공공질서를 위해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 법률은 사회 공공질서를 위해서 공공장소에서의 방사능 측정과 그 정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위반 시 징역 10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방위, 외교, 스파이 활동의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강요들의 판단으로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며 이 비밀을 제공받은 공무원 혹은 민간업자가 외부에 누설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의 형벌을 가하는 법안입니다. 게다가 특정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비밀에 접근하기 위해 계획, 타인에게 조언, 대중에게 호소하는 각종 취재, 조사, 시민 행동이 모두 불법이 됩니다. 완벽한 언론 통제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이 후쿠시마 사건이 바로 특정비밀보호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 중국에서는 강화된 반간첩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한국의 외교부는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강화된 반간첩법은 어떤 내용인지 언론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중국 대외관계법과 반간첩법을 시행시켰는데, 둘 다 중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중국의 정보 유출을 막고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반간첩법에는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과 자료를 제공, 기밀이 아닌 정보도 포함됩니다.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국가 안보 및 이익 관련 지도, 사진, 통계를 인터넷 검색하거나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중국 군사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인접지역 촬영, 시위 현장 방문, 시위대 직접 촬영,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홍콩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홍콩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첩죄 정황만으로도 벌금이 부과되고,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입국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한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공공시설 촬영, GPS 앱 켜고 등산 및 산책, 헌책, 골동품 등 기념품 구매, 폭넓은 인맥 쌓기, 기독교인 모임, 사진 업로드 등 활발한 SNS 활동. 한마디로 중국에 여행 오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놀랍도록 급감했습니다. 반중국 정서와 반간첩법 시행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체류 중이던 일본인이 반간첩법 위반으로 체포당하는 일이 벌어져 일본 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에서 구속된 50대 일본인, 징역 12년 확정, 간첩 행위 인정. 일본인 남성이 반스파이법으로 체포됐고 1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간호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던 50대 일본인 남성은 2019년 반간첩법 위반으로 체포당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재판 결과 2023년 11월 3일 징역 12년 실형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간첩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일본인은 언론 인터뷰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구속되는지 알고 싶다. 하지만 운영하는 것은 중국 당국. 무엇을 하면 대상이 되는지 아무도 답을 모른다.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2014년 시행된 이후 구속된 일본인은 무려 1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를 포함해 10명이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일본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고 있고 중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런 중국에서 공장을 차리는 경영자가 지금도 있다는 것이 어이가 없네요. 각 기업의 경영자는 눈앞에 이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 당연히 매국 행위도 하겠죠. 종업원의 안전도 희생시킵니다. 그렇다면 본래 정부가 자국의 이익과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증세를 하면서까지 방위력을 높이기 전에 중국의 군사비로 돌아갈 만한 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또 일본에서의 중국에 대한 불신감이나 정부 대응의 서투름에 비판이 향한다. 만약 키시다 총리가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일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자민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하는 일은 북한과 결과적으로 같다. 중국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일본인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정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일본인을 석방하라 정도는 말해야지. 중국 법으로는 거리를 촬영한 것만으로 간첩 인정을 하는 것도 합법이다. 만약 대만 유사시 중국 내에 있는 일본인들은 트집을 잡고 체포돼 인질로 잡히겠지.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에게 중국 입국주의 권고 정도는 내려야 하고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책임으로 가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의 막장법을 알아봤습니다. 과연 중국, 일본 어느 쪽이 더 막장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